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지친 분들, 여기서 이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서 더 집중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매번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하며 지금 분양하는 주택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적합한 쪽이 우세하다면 빠르게 분양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뉴스로 나와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 2년 후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렇죠. 새로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022년부터 23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올해보다도 30에서 40% 더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7월 계약갱신 청구권 2+2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이 극심한 상황으로 전셋집 공급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새 아파트 입주마저 대폭 줄어들면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 라이크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사시던 분들은 전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임대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매도하기 위한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 됐죠. 거기에다가 세금. 이제 임대사업자를 초기에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도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재산세도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세 부담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다라는 거는 전세 매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공급을 늘려야죠. 근데 지금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자, 연도별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인허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전세가가 급증하는 것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당장에 이사 공급 대책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나오는 아파트 물량들도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죠. 2023년까지 연간 입주 물량 작년 37% 수준. 아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는 지난해 39,320가구에서 올해 19,343가구로 줄어들 전망이고 내년과 후년에도 전체 2만 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년간 입주하는 아파트가 14,700가구 수준으로 작년 물량의 3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만 보더라도 공급이 많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전세 시장을 안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거주의 불안정성에다가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 많이 커질 것입니다. 지금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이러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는 어쨌든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보면 뭐 일자리, 교통호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 전세 가격, 실제로 거주하는 전세 가격이 안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뭐 세종이라든지 이러한 곳들, 민간 분양으로서 바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차익도 클 수 있는 이러한 곳들. 결국에는 공공 분양이라는 거는 소득이라든지 자산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까다롭고 평형도 모두가 원하는 84 타입이 아닌 작은 타입, 뭐 55 타입, 뭐 84 타입, 74 타입 있어도 굉장히 물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청약 시장은 더 과열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실거주 요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 이제 집주인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물량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주 초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낮은 식으로 거래가 되었었는데 음마
아파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해서 사실상 뭐 거의 4억 5억 하던 게 뭐 9억까지 올라가고, 재건축 2년 실거주를 없애다 보니까 바로 매물이 나왔죠. 매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임대차법, 그리고 뭐 양도세 중과,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상으로는 바뀔 부분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왜 썼냐면, 당첨되는 분들은 좋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버리면 주변 시세가 10억이고 분양을 5억이 합니다. 근데 입주하자마자 바로 이 5억짜리가 12억 13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을 11억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전세 매물이 나오고 이 수요에 맞는 사람들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15억 16억 이렇게 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로서 수익률을 가지고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설 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도 시공을 서두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수익률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어쨌든 거의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 중에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분양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했었을 때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큰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몸을 많이 사리고 있다. 이거를 안 하니까 또 뭐가 되죠? 결국에는 공급이 없다,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이런 신축 시장들은 거의 주춤이 없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집가 상승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상 2020년도에는 되게 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겠지만 그 주변에 뭐 세종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러한 곳들 위주로 많이 올랐고, 사실상 이쪽에 지금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서울이 잠잠하다는 거는 충분히 이쪽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쨌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데 여기를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정비 사업이 되겠죠. 3기 신도시라든지 2사 공급 대책도 늦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실거주 요건까지 높이다 보니까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청약을 할 때는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게, 아무리 봐도 추후에 좋은 입지에 당첨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낮은 입지, 충분히 차익을 볼 수 있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하고 직주 근접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기 힘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1주택 포지션은 빠르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3년에서 5년 사이 동안에는 가격이 분명히 우상향하는 게 많이 뚜렷할 겁니다. 예전에는 입지만 봐도 됐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품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입지가 조금 낮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책이 명확하게 바뀌거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두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청약에 빠르게 당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는지.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상승할 거고, 전세로 계속 머문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있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거나 2년이 끝나거나 하시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전세를 사는 분들이나 월세 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집으로 나중에 가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한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7월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전보다 18%나 상승했고, 지금 보면은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전셋값이 굉장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60 이하 성형 아파트도 8억 원을 돌파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어쨌든 실수요 분들은, 만약에 청약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대출이 지금 어쨌든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어쨌든 60%까지 되고, 뭐 그 밑으로는 50%에서
최대 뭐 4억까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하나 정도는 그래도 조금 서두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가격이 비싸다, 나중에는 떨어질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막상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집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봐. 근데 지금 어쨌든 포지션을 잘 갖추시면 분명히 지금 제가 드렸던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올해, 늦는다면 내년까지 최소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곳들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낮추셔서 당첨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청약에 24만 통장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첨이 안 되는 거의 23만 통장 이상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여러분들 저희 라이크 부동산 보면서 제가 분명히 인기 없는 지역들도 많이 알려드립니다. 8월에 집중해야 하는 분양 물량들도 분명히 알려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한번 마련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